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바로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연을 즐겨 듣는 40대 여자입니다. 벌써 에어컨 없이 버티기 힘든 계절이네요. 저희 집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작은 만두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외할머니가 시작하셔서 어머니가 이어받은 만두집이었죠. 저보다 6살 많은 오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홀로 8평 남짓한 공간에서 저희 3남매를 열심히 키워주셨답니다. 에어컨 없는 작은 가게여서 여름이면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만두를 빚으셨는데 그 땀으로 저희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덕분에 오빠와 저, 그리고 남동생까지 사회에서 번듯하게 밥벌이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고요. 30이 되던 해에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 만남이 참 특별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4살 많은 남자였는데 회사 동료의 결혼식장에서 만났죠. 식이 마무리되고 다들 뷔페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웬 남자가 만두를 한가득 가져와서 먹고 있는 거예요. 보통 결혼식장에서 고기나 회 같은 걸 많이 먹는데 만두라니요. 참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제 동료의 친구였어요. 그럼 그가 제 옆에 앉게 되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만두를 참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저는 이상하게 만두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도 만두 참 좋아해요. 엄마께서 역 앞에서 만두 가게를 오래 하셨거든요. 혹시 그 파란 간판 만두집인가요? 저 거기 되게 좋아하는데 그 근처에 갈 일 있으면 꼭 들리거든요. 거기 진짜 오래된 맛집인데 그 집 따님이셨구나. 그는 저희 엄마가 하시는 만두 가게를 알고 있더라고요. 바깥에서 만난 사람이 저희 집을 알고 있는 건 처음 봐서 참 신기했어요. 그렇게 그와 인연이 닿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료가 제게 그 남자와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그쪽에서 먼저 저를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면서요. 생각지도 못했던 제안에 당황했지만 저도 그 사람이 싫진 않았었어요. 큰 기대 없이 만났던 사람이었는데 알 수 없는 끌림이 있었고 그렇게 저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남자친구는 저와는 다르게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더라고요. 살면서 한 번도 무언가를 포기해본 적이 없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어요. 그럴 만도 한 게 귀한 집의 장남이었으니 부모님이 참 많은 정을 쏟을 수밖에 없었죠. 딸만 줄줄이 있던 집안에 태어난 첫째 아들이니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어요? 그런 남자친구와의 연애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어요. 은연중에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나이도 이미 정년기이고 슬슬 결혼 준비를 하고 싶다면서요. 사실 그 사람과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게 저희 집과 경제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이었어요. 여자가 기우는 조건으로 결혼을 하는 걸 반기는 부모님이 없었을 테니까요. 더군다나 아들이 귀한 집의 장남이라 금이야 오기야 자란 아들인데 그 집안은 얼마나 까다로울까 싶기도 했고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결혼까지 결심하는데 망설여지더라고요. 당신이 어떤 집안이든 상관없어. 결혼은 우리 둘이 좋으면 되는 거지. 가족들이 무슨 상관이겠어? 난 집에서 맺어준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 전혀 없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부모님도 분명 좋아하실 거야. 그렇게 앞뒤 꽉 막힌 분들이 아니야. 그냥 우리끼리 알콩달콩 잘 살면 되는 거지. 남자친구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구석이 있었지만 저를 참 많이 사랑해줬어요. 그런 그의 마음 하나를 바라보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제 친구들은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말해줬어요. 아무것도 없는 집안의 남자랑 결혼하는 것보다는 재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랑 하는 게 더 낫다면서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을 급하게 앞당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겨버렸어요. 제 뱃속에 아이가 생긴 겁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덜컥 생긴 아이 때문에 저희는 적잖이 당황했지만 이내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해 나갔어요. 어차피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였으니 그냥 식만 조금 앞당기는 거라고 여겼어요. 당장은 배가 부르기 전에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했고 우선적으로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 뵙기로 했죠. 처음 예비 시부모님을 뵙는 자리에서 임신 소식을 전했어요. 어차피 숨길 수 없는 일이니까요. 두 분 다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있는 줄은 몰랐네. 제 이야기를 남자친구가 그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대요. 어쩐지 선을 보라고 해도 한사코 거절하더니만 여자가 생겼구나. 그것도 둘이 아니라 셋이 같이 왔구만. 그래, 아가씨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셔? 네,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서 역 앞에서 만두 가게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걸로 저희 3남매 모두 키워주셨고요. 뭐? 만두집? 아이고 머리야, 너 이놈아, 이러려고 선 안 본다고 그런 거냐? 아이고 내 팔자야. 엄마, 사람 앞에 두고 그게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지금 홀몸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굴 거야? 내가 만두집에 장가 보내려고 지금껏 이렇게 가르치고 입히고 먹인 줄 알아? 둘이 살려면 알아서 살림 차리고 살아. 나는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해. 예비 시어머님은 저희 어머니가 만두 가게를 운영한다는 말에 저를 노골적으로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처음 만나 뵙는 자리에서 이런 식이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미 뱃속의 아이는 크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집에서 반대를 하실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정말 진퇴양난이었죠. 반대하는 어머니께 남자친구는 우리끼리 알아서 나가 살겠다고 큰 소리치고 집을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 이후로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어머니의 화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이렇게 하는 결혼이 맞는 걸까? 태어날 아이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 때문에 참 많은 시간을 힘들어했어요. 친정엄마 또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사돈댁께서 이렇게까지 싫어하시니 나도 내 딸 보는 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네. 이미 애는 생겼고 모를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자네가 잘 말씀드려보게나 라고 하셨어요. 장모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막상 저희 잘 사는 거 보면 엄마도 마음 돌리실 거예요. 다 잘 될 겁니다. 결국 저희는 시어머님의 허락 없이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자기 엄마의 마음을 돌리려고 무진장 애를 썼죠. 저를 보고 싶지 않다는 시어머님 때문에 결혼식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뱃속의 아이도 그걸 느끼는지 몇 번의 유산 위기를 넘기기도 했고요. 그렇게 몇 개월이 흘러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혼주석이 비워진 채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놀랍고 감사하게도 어머님은 아버님의 손에 이끌려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나오셨어요. 결국은 허락을 해주신 거죠.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저를 보며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하도 웃기는 소리를 해대서 안 나오려다가 겨우 나와준 거야. 아직 너를 완벽하게 허락한 건 아니야. 너 예뻐서 허락한 것도 아니야. 어머님이 자리를 비워둘 뻔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식 내내 눈물 흘리던 기억밖에 나질 않아요. 그런 저를 보며 친정엄마는 애써 밀려오는 감정을 누르며 울지 마라 고 눈물을 닦아주셨는데 그게 또 어찌나 미안하던지요. 딸의 마음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엄마, 내가 미안해. 엄마한테 이런 모습 보이면서 결혼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나 진짜 잘 살게. 엄마한테 오늘 말고는 눈물 흘리는 모습 보이지 않을게. 슬프면 울 수도 있는 거지 뭐. 엄마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예뻐야 하는 날이니까 이제 그만 울자. 너 이러면 뱃속에 애가 힘들어해.
앞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참으면서 지내야 해. 그 댁과 사는 거 쉽지 않을 거야.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그렇게 눈물 속의 결혼식은 끝이 났고, 이제 한시름 놓았어요. 임신 후에 제가 컨디션이 급격히 안 좋아져서 신혼여행도 멀리 가지 못했어요. 속초에 다녀온 게 전부였죠. 그마저도 입덧과 현기증이 너무 심해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고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엄마께서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한평생 좁은 가게 안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만두를 빚으셨는데 30년 넘게 일하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오신 겁니다. 결혼 준비할 때부터 문제가 되어 오고 있었지만 안 그래도 힘들어하는 딸에게 말하지 못하고 계셨던 거죠. 다행히도 오빠와 남동생이 엄마를 잘 보필해 주어서 수술은 무리 없이 받으실 수 있었지만 더 이상은 장시간 서 있는 일이나 몸을 많이 움직이는 일은 허리에 무리가 가서 할 수 없게 되었고 2대째 이어오던 만두 가게는 엄마 세대에서 영업이 종료되었어요. 엄마는 수술 후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셔야만 했어요. 당신께서도 몸이 불편한 와중에 제 걱정을 하시는데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요. 이렇게 길게 누워있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잠이나 원 없이 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소원풀이 한번 제대로 해보는 거지.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시며 산딸까지 몸조리나 잘해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얼마나 애가 타고 걱정이 되셨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딸이 첫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 엄마의 수술 소식을 듣고 시어머님은 이러셨어요. 그 집에도 아들이 둘이나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사돈 양반을 모셔야 하는 건 아니겠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사람이 이제 일을 못해서 어쩌나. 그래도 병원비랑 노후자금은 좀 되어 있긴 한가? 그것도 우리 아들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 아닌가 몰라. 왜 이 녀석은 몸 쓰는 일하는 집이랑 결혼해서 사람을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는지. 어머님, 그 일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오빠랑 새언니가 거의 계속 엄마를 보살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병원비도 오빠랑 남동생이 같이 내주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님 불편하게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엄마가 아프셔서 전전긍긍하는 마음이 내내 불안하고 불편한 와중인데 시어머님은 당신 아들 주머니에서 땡전 한 푼이라도 나갈까 봐 마음 졸이고 계셨어요.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했지만 엄마의 말을 생각하며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마음으로 인내했어요. 시어머님이 그래도 저를 좋게 봐주시려고 하시는 건지 본인의 사비로 비싼 조리원까지 예약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조리원은 값이 좀 나가는데 거기로 예약해 주신 거야. 나 정말 상상도 못했어. 조리원은 아예 못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너무 감사하다. 정말. 그거 봐, 여보. 우리 엄마가 말만 그렇게 하시지. 사실 속점은 얼마나 따뜻한 분이신데. 당신 예뻐하려고 그러시는 거야. 우리 아기 태어나면 또 엄청 예뻐하실걸.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뱃속에 있는 동안에도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우리 아이는 퇴원하는 날까지 저를 참 힘들게 하더라고요. 친정엄마와 남편, 시어머님까지 전부 다 오셔서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는 아직 허리 재활 치료를 받고 있을 때여서 함부로 움직이시면 안 되는데도 곧 죽어도 제 옆에 있어주고 싶다며 보조기를 끌고 오셨더라고요. 엄마 얼굴을 보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는 겁니다. 한참 진통이 심해질 때 의사 선생님이 무통 주사를 맞으면 한결 나을 거라고 하셨고 저는 무통 주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시어머님이 득달같이 쫓아오셔서는 무통주사는 안 된다며 한사코 거절하시는 겁니다. 애 낳을 때 아픈 건 당연한 건데 무통주사는 무슨 무통주사입니까? 집에서 아파서 낳아야 모성애가 생기고 하는 거지. 무통주사는 절대 안 돼요. 그냥 애 낳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아가, 아픈 건 당연한 거니까 좀 인내하렴. 여기 너희 엄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들 배 아파서 애 낳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어. 사부인,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애가 이렇게 아파하고 의사 선생님께서 무통주사를 권유하는데 그냥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사돈 양반. 저 뱃속에 있는 애는 우리 한씨 집안의 핏줄 아니겠어요? 한씨 집안일은 한씨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병원비며 조리원이며 다 제 돈 써가면서 있는 겁니다. 그냥 지켜나 보시죠. 엄마는 두 손을 모으고 최대한 정중하게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님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 단호함에 엄마는 또 머리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했는데 그걸 보고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던지요. 진통이 9시간 넘게 흘러가고 있었고 그때쯤 되어 저는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원래 이렇게까지 아픈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머릿속이 하얘지며 이제 내가 죽는구나 싶더라고요. 9시간이 지나도록 엄마는 제 곁에서 떠나지 않고 내내 옆에서 지켜주셨어요. 엄마 손을 붙들고 버티고 또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의사 선생님께서 더 이상 버티는 것은 산모가 너무 위험하다며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왕절개 이야기가 나오자 시어머님과 남편은 어디서 고고하게 커피를 마시고 계시다가 기가 막히게 쫓아와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저기요, 의사 선생님. 진통 고작 몇 시간 했다고 무슨 제왕절개입니까? 좀 더 해보시죠. 애 엄마도 그걸 원할 겁니다. 그렇지? 사부인,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애기를 보고도 더 기다리자는 말씀이 나오십니까? 여기 의사 선생님이 산모를 한두 명 본 것도 아니고 급박하니까 제왕절개를 말씀하시는 건데 어떻게 곧 죽어도 안 된다고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저를 나쁜 시어미로 몰아넣으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시어미로서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사돈댁도 아파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다들 산통 겪으면서 애 낳는 건데 무슨 제왕절개예요? 여기서 이렇게 싸울 게 아니시고요.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제가 애 한둘 받아본 것도 아니고 지금 사모님 수술 안 들어가시면 애도 엄마도 위험해요. 그래도 수술 안 하시겠어요? 둘 다 죽어도 상관없는 거면 그렇게 하시고요. 엄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조금만 참아봐. 나원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럼 댁들이 알아서 하셔. 결국 의사 선생님의 단호한 말에 시어머님은 꼬리를 내리셨고 저는 비로소 수술실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차가운 수술실에 누워있던 그 기분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네요. 그렇게 온갖 고생을 하고 맞이한 아이는 저를 꼭 빼어 닮은 딸이었어요. 아이를 낳고 그 자그마한 딸아이의 조만만한 손을 보니 이렇게 이쁜 아이를 만나려고 그렇게 아팠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그 아픈 허리로 밤새 제가 수술을 마칠 때까지 저를 지켜봐 주셨어요. 엄마의 부어있는 두 눈을 보고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엄마는 저희 딸을 처음 보고 저를 닮았다며 참 야무지고 똑똑하게 생겼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수술에 들어가기 전까지 있던 남편은 어딜 간 건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를 해보니 집에 있다는 겁니다. 여보 수술은 잘 된 거야. 당신 수술 들어간 것 때문에 엄마가 화가 많이 나셨어. 난 엄마 화 좀 풀어드리려고 아직 집에 같이 있어. 우리 애는 아들이지.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그럼 수술을 안 하고 어떻게 더 버텨? 나도 애도 목숨이 위태롭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 서너 시간 진통한 것도 아니고 거의 10시간을 끙끙거리고 버티다 안 돼서 수술한 건데 정말 나 너무 속상해. 그리고 임신 기간 중에 대충 딸인 건 알고 있었잖아. 난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 확실치 않으니까. 그리고 어른들은 원래 다 그래. 여보 너무 속상해하지 마. 뭐 당신도 애도 건강만 하면 되지. 그나저나 엄마는 아들인 줄 알고 있어서 나름 기대하고 있을 텐데 연거푸 남편의 입에서 나온 아들이냐는 말에 정말 너무 황당했어요.
마치 아들을 맡겨놓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는데 20시간 가까이 고생한 저한테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죽어라 고생하고 있는데 제 목숨이 위태롭건 말건 더 버티겠다고 하는 시어머니도 이해가 가지 않았고요. 저는 너무 북받치는 마음에 남편에게 쏘아붙이는 말을 했어요. 어떻게 지금 아들이냐는 말을 입에 올릴 수가 있어. 아들 아니면 이혼이라도 하게. 우리 애 딸이야. 딸 다른 애기들보다 몸무게도 적게 나가고 작은 밤톨 같은 딸이야. 우리 애 말고 아빠 없는 애는 여기 없어. 당신 아빠야. 어머님이 먼저가 아니라 막 세상에 나온 딸이 먼저여야 하는 거 아니야. 예, 듣자 하니까 네 남편한테 소리를 그렇게 치니 집안이 격이 떨어져서 그런가. 어디서 남편한테 그렇게 발악을 하면서 대들어. 남편이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해할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리고 뭐 딸. 우리 아들이 틀림없이 아들이라고 하길래 기껏 내 돈 들여서 비싼 조리원 들여보내줬더니 딸이라고. 직접 배 아파서 낳은 애도 아니고 너 거기에 들어놓을 필요가 있겠어. 옆에서 남편과의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어머님은 딸이라는 말에 크게 화를 내시면서 저에게 조리원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딸을 낳은 제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저는 순간적으로 죄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신 건 몸이 불편한 친정엄마이셨지. 시어머님은 출산이 길어진다고 피곤하다며 카페에서 죽치고 있기나 했었거든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저도 제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한 거 어머님도 옆에서 보셨잖아요. 너 자꾸 고생하는데 진짜 고생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디서 그런 말을 시어미한테 함부로 입에 올리는 거니? 나는 뭐 애 안 낳아봤어. 우리 때는 자연분만 못하면 어디 하자 있는 사람 취급당하고 그래서 네가 배 아파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은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 애 핑계로 편하게 누워있는 주제에 무슨 가당치도 않다. 돼야. 끊어라. 자기 할 말만 쏘아붙이고 끊어버리는데 정말 너무 황당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 놈은 중간에서 어버버 하면서 지 엄마 편만 들어 제끼는데 저만 완전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고요. 남편은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태몽을 꿨는데 분명 아들 꿈이었거든. 너무 궁금한 마음에 점까지 보러 갔는데 분명 나라를 구할 장군이랬어. 그래서 이건 확실히 아들이다 하고 생각했지. 우리 집이 워낙 아들이 귀한 집이잖아. 나도 아들이길 기대한 것도 있긴 한데 달리면 뭐 어때 해? 예쁘게 키우면 되지. 엄마도 지금은 저래도 곧 좋아하실 거야. 차라리 말을 말기나 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것 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시댁에 아주 발길을 끊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난감했죠. 조리원에 누워있는 내내 가시방석이었고요. 딸을 수술로 낳은 내가 여기 이렇게 누워있을 자격은 있는 걸까 하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집에 돌아온 후 제일 먼저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어머님이 저를 보며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너 퇴원을 벌써 했니? 난 내일이나 내일 모레 나오는 줄 알았더니 내 어머님 오늘 오전에 퇴원했고 집에 짐 풀자마자 어머님 아버님께 우리 아이 보여드리려고 일찌감치 와봤어요. 그렇구나. 어딘지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방에서 누군가가 나오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그대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주방에서 나온 사람은 저희 친정엄마였어요. 수술 후에 안 그래도 살이 많이 빠져있던 엄마는 제가 조리원에 있던 사이 더 헬스케져 있더라고요. 심지어 엄마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엄마가 시댁 주방에서 나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아니 세상에 어머님 저희 엄마가 왜 여기 계신 거예요? 땀은 또 왜 이렇게 흘리고 있고요? 그게 말이다. 내가 지금 너 애 낳는다고 하도 신경을 써서 어깨가 하도 아파가지고 집 청소를 한참을 못하고 있었거든. 근데 계속 집을 개판으로 둘 수 없어서 사돈댁한테 집 청소 좀 부탁드렸어. 왜 연락도 없이 와서 사람을 당황스럽게 만들어. 오해하지 마. 내가 하라고 한 거 아니야? 너희 엄마가 원해서 하는 거야. 딸 가족끼리 원래 돕고 사는 거야.
엄마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아이고 사돈댁. 저는 먼저 들어가 볼게요. 엄마는 저에게서 도망가듯 황급하게 집을 빠져나갔어요. 누구보다도 우리 딸을 보고 싶었을 텐데 딸의 얼굴은 보지도 못한 채 나가버리셨죠. 아픈 엄마한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시킨 것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엎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엄마의 뒷모습을 보는데 그럴 수 없었어요. 그 청소를 엄마가 하지 않으셨으면 아직 출산으로 몸이 회복이 되지 않은 제가 했어야 했을 것을 엄마는 알고 있으셨으니까요. 엄마는 오로지 제 행복을 위해서 그러셨을 거예요.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시부모님께 웃으며 애써 말을 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 딸이에요. 너무 작고 예쁘죠? 엄마 애 태어나기 전에 내가 점을 봤는데 아주 큰일을 할 아이랬어. 기대가 컸어서 실망도 큰 거야.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딸 좀 예쁘게 봐줘. 그리고 이 사람 임신 기간 내내 힘들어한 거 엄마도 잘 알잖아. 아 그래 이 사람아. 며느리가 이렇게 예쁜 딸을 낳아 가지고 왔는데 왜 그렇게 속 좁게 그러고 있는 거야? 시어미가 돼서 요즘 같은 시대의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때? 아니 다들 내가 뭐 어쨌다고 나한테들 그러는 건지 몰라. 그래. 내가 너무 속이 좁았나 보다. 예, 너 고생 많았다. 내가 옛날 사람이라 그래. 네가 좀 이해해. 바오. 너한테 소리친 거 미안하구나. 퉁명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어머님은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 모양이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정되어 있던 남편의 동생이 결혼을 앞당겨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일정을 당기길래 무슨 일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동생 내외도 저희처럼 혼전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형제가 쌍으로 이렇게 되다니 속으로 웃기기도 했어요. 예비 동서가 될 사람을 한 번 봤는데 걸치고 있는 옷이며 가방이며 전부 고가의 백화점 브랜드만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있는 집 자식이구나 싶었죠. 알고 보니 예비 동서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신 부유한 집의 딸이었던 겁니다. 구김스럽고 궁핍해 본 적이 없어 보이는 그녀가 참 부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님도 예비 동서에게는 저한테 보여준 적 없는 친절함을 내뿜고 계셨어요. 아니 어쩜 이렇게 피부가 고와 손은 정말 물 한번 묻혀본 적 없는 것 같아. 그래 입덧 때문에 힘들지는 않고 시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참자가 제가 임신했을 때는 예의상이라도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는데 속으로 속상하다 생각했어요. 몇 번 보지 않았지만 예비 동서는 저에게 싹싹하게 구는데도 어딘지 저를 부려먹으려는 말투를 가지고 있었어요. 딱 대화하기 싫은 스타일이었죠. 제가 형님인데도 자기가 형님인 양 굴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와 동서에게 은근하게 차별을 하셨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음 맞이할 명절이었어요. 동서는 식을 올린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이고요. 시댁에서 저와 동서의 집으로 명절이라고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저희 집에 참기름과 스팸이 들어있는 선물 세트와 샴푸 세트를 보내셨더라고요. 저는 그마저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지라 친정엄마는 시댁에 전화를 해서 감사하다고 연거푸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없는 살림에 그래도 기죽지 말라고 저 몰래 시댁에 한우 2+ 등급으로 선물을 하셨더라고요. 엄마의 정성에 또 한 번 감동을 했네요. 그런데 저희 집과는 다르게 동선의 집에는 값비싼 전복과 보리굴비 세트를 보내신 겁니다. 그걸 알고 나서 저는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놀라서 남편에게 서운하다고 말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 집에는 스팸 같은 걸 보내면서 동서한테는 전복을 보낼 수 있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동서는 집이 잘 살아서 그런 거야. 나 이런 걸로 차별받아야 해. 그야 재수씨는 결혼할 때 돈을 많이 해놨으니까 그러는 거지. 여보 그런 걸로 신경 쓰이면 당신만 스트레스 받아 놔봐. 당신이 얼마를 해오건 말건 그냥 지내잖아.
돈을 얼마 해왔는지 운운하면서 머저리처럼 해벌쭉하는 남편 놈을 정말 한대 때리고 싶더라고요.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있을 때면 동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더라고요. 저 혼자 아이를 업고 과일을 깎아다 바치고 설거지를 하고 아주 쉴 틈이 없었어요. 명절을 세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서는 출산을 했는데 같은 날 태어난 아기들보다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우람한 아들이었어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인 걸 알고 시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아가 너는 정말 큰일을 했구나. 한시 집안의 명맥은 우리 둘째 며느리가 있는구나. 아, 그 애가 딸을 낳아놔서 대가 끊기는 줄 알았는데 네가 우리를 살리는구나. 아, 너무 장하다.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랑은 너무 다른 분위기여서 정말 기분이 좋지 못하더라고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딸을 낳았다는 사실만으로 죄인이 된 것 같았어요. 동서는 아이를 낳고 몇 주 후에 생일을 맞이했어요. 시어머니는 생일과 출산 기념으로 다 같이 시댁에서 밥을 먹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출산했을 때는 미역국 한 그릇 없더니 아들 낳은 동서한테는 대접이 달랐어요. 동서의 생일이기도 했지만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로 그 자리의 주인공이었죠.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저희 딸아이는 이제 막 기어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딸에게는 보여준 적 없는 미소들을 남발하시더군요. 그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불편한 마음으로 식사를 했는데 동서 생일이라고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진수성찬을 펼쳐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차려진 음식들 맛이 어딘지 익숙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익숙하지 하는 생각으로 식사를 했죠.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님은 동서에게 고생했다며 쇼핑백을 하나 내미시는 겁니다. 출산 기념 선물인 모양이었죠. 그런데 그 안에는 명품 가방이 들어 있었어요. 솔직히 황당했죠. 아가 우리 대를 이어줘서 정말 고맙다. 그리고 이번엔 사돈댁이 명절에 비싼 선물도 해다 주시고 그래서 이 시어미가 작게 준비한 거야. 생일 축하한다. 아가 어머님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 이렇게 과분한 선물을 받아도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형님 저 어때요? 저 잘 어울려요. 동서 정말 잘 어울리네. 이쁘다. 어머님 저 정말 감동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예쁘게 잘 메고 다닐게요.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저는 서러운 마음에 남편한테 볼멘 소리를 했어요. 남편은 눈치도 없이 뭘 그렇게까지 의미부여를 하냐면서 되려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제 비율을 맞춰주면 그만인 일인데 말이죠. 당신 내가 말했지만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마음이 중요한 거지. 마음이 속으로는 다 똑같이 예뻐하고 계신다니까. 그나저나 아까 우리 집에서 먹었던 음식들 말이야. 어딘지 으슥한 느낌이 들지 않아. 나는 장모님이 하신 줄 알았어. 저도 음식을 먹으면서 엄마의 손맛이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치만 엄마가 음식을 해왔을 리는 없고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냥 기분 탓인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남편도 그 소리를 하니까 순간적으로 설마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전에 한 번 전 적이 있었으니 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물론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냥 확인을 하고 싶은 마음에 저는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갑작스러운 방문에 엄마는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전화도 없이 갑자기 왜 온 거야? 한서방은 어떡하고 한서방이랑 애는 집으로 보냈고 난 엄마 보고 싶어서 잠깐 들른 거야. 근데 엄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허리는 좀 어떻고 엄마 아무렇지도 않아. 괜히 또 그러네. 신경 쓰지 말라니까 지금 자다 일어나서 약간 부은 거야. 엄마 혹시 시댁에 음식 해다 준 거 아니지? 아니 오늘 동서 생일이라고 어머님이 집으로 전부 부르셨는데 차려준 음식이 너무 엄마 손맛이랑 비슷한 거야.
나는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한서방도 집 가는 길에 나랑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설마 어머님이 또 엄마한테 일 시킨 건 아닌가 하고 얘가 무슨 시덥지 않은 소리를 하고 그래 그때는 정말 엄마가 원해서 한 거 맞아 근무 청소라고 해도 얼마 하지도 않았었고 너 그것 때문에 여기 온 거야? 못 살아 정말 엄마가 아니라고 하시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어딘지 찝찝한 마음이 들어서 집에 들어와서 시댁에 전화를 해보았어요. 어머님 저희 잘 들어왔다고 안부차 전화드렸어요. 오늘 식사 정말 맛있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그 갈비찜이랑 잡채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배우고 싶어서요. 아 그거 네 엄마가 어제 우리 집으로 와서 다 한 거야. 너도 알고 있겠지만 내가 지금 손목을 다쳤잖니? 어깨는 아프지 거기다 손목까지 또 다쳐버렸지. 생일상을 차려야 하긴 하는데 바깥 음식은 조미로 들어가서 싫고 그래서 어차피 사돈 양반 지금 놀고 계시니까 부탁 좀 드렸다. 뭐 그렇게 어려운 부탁도 아니고 내가 돈 드린다고 하니까 한사코 됐다고 하시니 뭐 그냥 보냈긴 했는데 아무튼 고맙다고 좀 전해다오. 근데 그 잡채는 간이 좀 세긴 하더라. 네 그걸 저희 엄마가 하셨다고요? 아 뭘 그렇게 놀라고 있어? 사돈 지간에 부탁 좀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뭐 도둑질을 시켰니? 아니면 돈을 갖다 바치라고 했니? 그냥 부탁 좀 한 건데 다들 맛있게 먹었으면 그만이지 뭐 얘들아 피곤하다 먼저 끊는다. 저는 너무 놀라서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엄마께 일을 부려먹고 뻔뻔스럽게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허리도 안 좋으신데 그걸 다 만들다니요. 그래놓고 제가 걱정할까봐 말을 아끼신 겁니다. 행여 제가 시댁에서 눈치라도 볼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아픈 허리로 음식들을 했을 엄마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엄마에게 왜 그랬냐고 화라도 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죠.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엄마를 위해서 그저 마음속으로 또다시 꾹 참았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우리 딸의 돌잔치 날이 되었어요. 아이가 하도 울어서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네요. 돌잔치를 마치고 시어머님은 저랑 저희 엄마에게 이러는 겁니다. 아유 사부인 그래도 애 돌잔치인데 좀 예쁘게 하고 오시지. 아 한복 색이 그게 뭡니까? 쌍팔년도도 아니고 제가 사부인처럼 안목이 부족해서요. 사부인처럼 귀티 나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게 뭐 하루 이틀 노력한다고 되는 거면 개나 소나 키티 나게 하고 다니겠죠. 여기 있으면 애들한테 걸리적거리니까 우리는 저 아래 커피숍이나 갑시다. 내가 부자 친구들이랑 자주 가는 곳인데 사부인도 내가 한번 데려가 줄 테니까요. 언제 저런 데를 가보겠어요? 네, 저 앞에 커피숍이요 뭘 그렇게 벌벌 떨어요? 저기 비싼 건 알고 있나 보네. 내가 사는 거니까 갑시다. 저는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함부로 대할까 봐서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두 분을 몰래 쫓아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어머님은 친구들을 우연히 만났고 자연스럽게 합석을 하게 되었죠. 내가 사는 거니까 사부인이 내 카드로 계산 좀 해갖고 와요. 그러면서 카드를 바닥에 툭 하고 던지는 겁니다. 안 그래도 허리가 안 좋아서 숙이는 자세를 가장 피해야 하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정말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이건 정말 아니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때 그걸 지켜보던 직원이 저희 엄마께 다가와서는 이렇게 말을 했죠. 대표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허리도 안 좋으신데요 대표님은 앉아 계세요? 모 대표 참나 거기 총각 오해를 해도 한참을 했네. 이 아줌마가 대표일 리가 있겠어 근데 그때 근무를 하고 있던 다른 직원들도 일제히 저희 엄마를 보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대표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허리는 좀 괜찮으세요?
오늘 한복을 입으셨네요. 너무 고우세요.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님의 표정이 싹 굳으면서 너무 놀라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는 겁니다. 시어머님의 친구들은 다들 놀라서 이분이 그 잘 산다는 둘째는 사돈이셔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착각을 해버린 거죠. 또 다른 일행은 여기 카페 사장이 건물까지 통째로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는 알부자라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자식 농사 한번 잘 지었네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남편과 시댁에 말하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저희 엄마가 운영하시던 만두가게는 수술로 인해 장사를 접으신 것도 있었는데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30년 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놓으신 땅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값이 많이 올라서 좋은 가격에 되팔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카페를 하고 계신 큰 이모께서 엄마에게 카페를 한번 차려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고, 큰 이모의 도움으로 직원들을 고용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죠. 시댁에 굳이 말하지 않았던 건 생활력이 없는 남편과 돈만 좋아하는 시댁에게 말해봤자 돈 뜯어갈 궁리만 할 것이라는 엄마의 판단이셨어요. 엄마에게 대표라고 하는 말을 듣자 시모는 얼떨떨한 표정을 하고는 태도를 싹 바꾸더라고요. 아니 사부인 이렇게 목 좋은 곳에서 카페를 하고 계신데 왜 말을 안 하셨어요? 아 지금 계산해 오라고 카드 집어던지더니 사부인이라고 하셨어요. 사람 하대하는 것도 유분수지. 내가 이 건물 주인이고 카페 대표라고 하니까 갑자기 내가 달라 보이기라도 하는 겁니까? 당신네들 이럴 줄 알고 말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엄마는 저를 마주치고는 당장 이 집 그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이러고 살 줄 알았어. 오늘 내 눈으로 그 꼬라지를 보니까 더는 안 되겠다. 엄마가 너랑 우리 손녀는 책임져 줄 테니까 그만둬. 너 이러고 사는 거 더는 못 봐. 내가 너한테 참고 살라고. 괜히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못났다. 미안하다. 엄마 나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나 이제 진짜 그만할래? 저는 그렇게 참고 참다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짧은 결혼 생활이었죠. 저희 엄마에게 자기가 하기 싫은 온갖 자비를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카드를 던지는 모습을 보고는 오만청이 다 떨어졌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무는 저한테 이러더군요. 아가. 아니 사부인이 그런 귀한 분인 줄 몰랐네. 얘 넌 왜 그런 걸 말하지 않았던 거니? 엄마 무지 속상하네. 그 카페 자리 곧 땅값이 많이 치솟을 예정이라는데 엄마가 가서 사부인 일이라도 좀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몰라. 누가 당신 엄마예요? 이제 와서 저 어머님이 저희 엄마한테 하신 거 다 봤어요. 집 청소에 동서 생일상 차리게 한 것도 모자라서 허리 아픈 거 뻔히 알면서 카드를 던지세요. 저한테 함부로 하시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이건 아니죠. 저 그이한테도 갈라서자고 했어요. 예, 그러지 마라. 그동안 내가 귀한 분을 못 알아봤어. 내가 정말 잘못했다. 아이 그리고 이혼이 어디 그렇게 쉽니? 내가 절대 쉽게 안 놔줘. 못 놔줘. 우리 며느리 근데 어쩌죠? 저 당신 아들이랑 아직 혼인신고를 한 정식 부부가 아니라서요. 그래서 양육권은 전적으로 아이를 낳은 저한테 있고요. 그 머저리 같은 아들내미 품고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다는 말을 들으니 더 놀라서 어쩔 줄 모르더군요. 혼인신고를 했었으면 그래도 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었죠.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하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이미 그렇게 마음을 머금거려 아가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생각이 많이 짧았어. 그렇다고 이혼을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 건 아니지. 이 엄마가 사부인 집에 가서 청소라도 좀 할까? 그럼 네 화가 좀 풀리겠어. 그리고 우리 예쁜이 딸 수진이는 어쩌고 그 복덩이는 무슨 죄로 아빠 없이 사니? 엄마가 정말 이렇게 빌게 이혼은 거둬줘라.
제 딸 이름 한 번은 안 불러주더니 우리 엄마가 알부자인 거 아니까 우리 예쁜 수진이 가당치도 않아요. 당신 꼴을 좀 보세요. 그 나물에 그 밥 같은 모자인데 그딴 아빠 저도 필요 없어요. 당장 저리 가세요. 아니 사부인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그때 청소 음식이고 다 사부인이 원해서 한 거지 내가 시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애들 이렇게 이혼하길 원하는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사부인 제가 다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과할게요. 제발 이혼은 안 됩니다. 제발요. 사부인 이렇게 무릎을 다 꿇고 빌잖아요. 그 청소고 음식이고 제가 안 했으면 그걸 누가 다 했을 거예요. 솔직히 애 낳고 아직 몸도 덜 풀린 우리 딸한테 시켰을 거 아닙니까? 내 딸 고생하는 게 싫어서 내가 한 거지 뭐 한다고 남의 집 일을 하러 가겠어요? 그 댁 사람들은 상식이라는 게 있는 겁니까? 그 댁의 그 소중한 떡두꺼비 같은 손주랑 행복하게 사세요. 난 우리 딸이랑 손녀딸이랑 행복하게 살려니까. 시모라는 인간은 저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교하는 듯 빌었지만 이미 돌아선 마음을 다시 먹을 수는 없었어요. 이미 이혼에 대한 확신이 섰기 때문이었죠. 저희는 그 길로 갈라섰고 엄마의 카페를 물려받아서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 남편과 헤어진 후 한참을 저희 카페에 찾아와서 징징거리는 소리를 하길래 경찰을 몇 번이나 불렀네요. 돈 냄새가 나면 아주 징글징글하게 물고 늘어지는데 얼마나 거머리 같은지요. 그 이후 카페는 2호점까지 늘려갔고 저희 딸은 어느덧 초등학생이 되었네요. 나라를 구할 아이라고 하더니 학교에서 연신 100점만 맞아오는 똑똑한 아이입니다. 그런 딸을 보면서 저희 엄마는 저를 꼭 닮아서 그렇다고 하세요. 엄마는 이전보다 허리도 좋아지셔서 지금은 일상생활도 아무 무리 없이 하시고 친구분들이랑 등산도 자주 다니시고 계십니다. 그 인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아마도 돈돈거리면서 돈 있는 사람들한테 굽신거리기나 하면서 지내겠죠. 별로 알고 싶지도 않네요. 한번 결혼 생활해본 걸로 참 많은 걸 느끼게 되었어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